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해 진로교육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진로교육인데요. 이를 우리는 진로 탄력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로교육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로 탄력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진로 교육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뭔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쓸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진로 플랜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미래 사회에서는 직업, 직장의 개념, 의미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직장은 바꿨지만 직업은 바꾼 적이 없는데 우리 최태성 선생님은 직업도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직업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진짜 시간이 빠르게 바뀌면서 이 직업군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몇 년 뒤에는 그 운전대가 없어진대요, 자동차에. 그럴 수 이게 있죠. 없어지면 운전대를 통해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직업도 없어지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화, 또 인구 구조가 감소하면서 일부 산업과 직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네. 새로운 직업하고 일자리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직업에서 일하는 방식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업들이 뭐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직업들은 직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가 좀 유연해지는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직무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미래 그 환경에서 네. 과연 그 미래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들을 다양하게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한정되게 이 직업을 꼭 가져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출발점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님은 이런 직업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거에 뭐 한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미래에는 1, 2년 사이에 아주 그러니까요. 급속도로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불안해요, 과학기술의 그래서. 발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과 기계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뭐 향후 한 직업을 6개 내지는 8개 정도 가지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지 않나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예. 그 직장인들의 평균 그 직장 이동 횟수를 사실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장 이직이나 전직이 빈번해진 거는 1997년 말에 있는 그 IMF 외환위기 때부터인가 그때? 싶습니다. 예. 저희가 1998년도 초에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평균 2.9회 예, 직장 이동을 보였고 또 많게는 8회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그 최근 통계를 보면 자코리아에서 예. 직장인 10년 차 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이동 횟수를 조사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약 2.9회 그리고 2019년 올해 조사에서는 평균 4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얘기나요? 10년 주기 정도로 10년 주기. 예, 이렇게 계속 증가를 예, 하고 예.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까지 3번이니까 저도 평균이네요, 딱 보니까. 이게 저희 때는 좀 그 직업을 가질 때 한 우물을 파라,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실직자 되기 딱 좋은 세상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직업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뭐 일종의 직업 탄력성 얘기도 저희가 했는데 이 창의성이나 적응성 이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미래 사회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윤창호 선생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많이 이제 하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면 유연성, 뭐 적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능력들이 별개의 능력은 아니고 통합적인 유연적 사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유연적 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에 자기의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역량 중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융복합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융복합 능력이라는 것은 그 과학 기술적인 소양과 그 인문학적 상상력 이것이 합쳐졌을 때 이제 융복합 능력이 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그 능력들이 또 이제 일상생활의 삶과 연결이 됐을 때 결국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로 탄력성의 어떤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뭐 역량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학생들 그들을 위한 진로 교육, 이 진로 교육도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부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이 되고 나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나 제도적인 기반들이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 체험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 교육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양적인 확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로 교육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로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좀 혁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혁신해야 돼요? 아무래도 어떤 일회성 이벤트나 그런 단기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좀 장기적인 아이들이 진로 플랜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의 진로 교육이 그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또 그 관심 분야를 잘 체험하게 하고 또 미래 직업을 잘 탐색해서 그 상급 학교나 전공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의 소질과 적성과 직업을 어떤 매칭해주는 그런 지원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직업 세계가 변하기 때문에 좀 현재 직업도 그 진로교육에서 강조를 해야 되지만 미래의 산업 구조나 직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스스로 뭔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부모님과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데요. 진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진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진로 개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그 진로 교육, 진로 체험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언급이 됐어요. 진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개념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로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숙 교수님. 네, 그 탄력성이라는 그런 말이 스프링의 특성처럼 융통성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 목적, 어떻게 본인이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설계하는 삶의 기술자,
예, 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술자. 네. 아, 더 어려워진 것 살짝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데 진로 탄력성. 팀장님, 그럼 진로 좀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그럼 진로 탄력성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로 탄력성을 그 구성하는 요인은 사실은 이제 학문 분야나 네. 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론던이 1983년도에 이제 연구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네 가지로 그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는 그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예. 어떻게 보면 성취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적응 유연성. 그러니까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향을 갖는 그런 적응 유연성. 적응 유연성. 예.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성이라 그래갖고 시기적절하게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 탄력성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떤 그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적인 능력도 포함하는 그런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 탄력성은 초기에 심리학 분야에서 네. 뭐 어떤 자연재해나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어떤 뭐 병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역경이나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회복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발전을 했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된 그 개념을 진로 상담이나 진로 동기 이론에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조금 변형된 개념으로 이제 응용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미래 사회의 어떤 진로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직이나 전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역경이나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응 유연성이나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인간에게 다가온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진로와 관련된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네. 이제 좀 지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근데 그게 학교에 이렇게 적응이 되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진로 탄력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많지는 않은데요. 아직은? 예. 근데 이제 올해 교육부가 그 진로 탄력성 연구 선도 학교를 그 시범 운영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미래의 직업세기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는 학교 진로교육에서도 이미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어서 전혀 진로 탄력성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좀 더 강조해서 진로 탄력성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또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때요,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연구학교, 고등학교 진로 탄력성 연구학교가 전국에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전국에 저희가 2개? 네, 그중에 저희 학교가 지금 올해 처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진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자기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최대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덧붙여서 개인별 선택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진로와 연계된 교과 수업도 지금 최대한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지역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제가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알게 돼서 지금 첫 해라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맡고 있는 지리교과와 이제 구미시의 도움을 좀 받아서 교과 연계 지역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기 주도 연구 뭐 활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멘토링 진로 관련된 멘토링 그다음 체험학습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체험 중심의 그냥 보고 오는 또는 강연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볼 수 있어서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윤창호 선생님이 진로 탄력성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구미여고에 가서 그 수업 현장을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같이 보시면서 네. 이야기 나누시죠. 경북의 구미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인터스텔라는 거의 다 봤죠?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영화를 보는데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내용입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역경을 만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진로를 찾아가는 능력, 유연성,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려고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 제목이 인터스텔라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바로 진로 탄력성 수업.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대처 능력, 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7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쿠퍼처럼 여러분이 가진 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사막하게 이렇게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막아보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보자. 오늘은 미래사회의 환경 문제를 주제로 사막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진로 희망별로 모둠을 구성해 진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보는데요. 여기는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모둠이에요? 경영 경제 쪽을 희망하는 모둠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학생들. 여기 안에 GMO 콩을 심어요. GMO 콩 심고 그 콩으로 콩고기를 만들 거예요. 지금 주어진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죠? 저희 교과 내용 중에 사막화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원인 해결 방안을 찾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진로와 연관을 해서 자기 진로와 연관 있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아 그림과 문구로도 표현해봅니다. 학생들은 어떤 방안을 내놓았을까요? 여기 이 보도블럭에 그려진 그림들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을 그린 것입니다. 콘 챌린지라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씨앗 패키지를 파는 거예요, 상품으로. SNS에 이렇게 올리면 그 해시태그 개수당 해가지고 적절한 개수에 맞춰서 기업에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다양한 해결 방법의 인포그래픽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둠별 의견을 공유해보는데요. 저희가 사막화 방제 날을 기념해서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6월 한 달 동안 지켜요. 한 사람당 지켜요. 행복해 약속해. 노래들을 이렇게 만들어보는군요. 오늘 활동으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역량에 맞춰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학생들. 평소와 다른 수업을 하니까 진로에 대해서 더 능동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그 친구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래 사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능동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참 밝게 과제를 수행하는 걸 봤는데 저런 문제에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제가 이런 진로 중심의 모둠을 편성해서 수업을 시작을 처음 한 건 3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냥 진로에 맞게끔 동일한 주제를 주면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정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쪽 모둠은 뭐 주제가 쉬운 것 같은데 왜 저희는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뭐 사회 수업인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이 좀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게 1년 정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고 그런 문제를 이겨내 나가는 경험이 쌓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시면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의 하나가 이제 사막화가 될 텐데 그것을 주제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진로 탄력성의 어떤 하위 요인들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진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위기적인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1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가기까지 또 과정들도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꼭 어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성인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직이나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나 실패 뭐 혹은 그런 어려움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향후 미래에 살아갈 어떤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 출발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또 그럴 수 있다는 있기 때문에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보기보다는 제 전공이 지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지리 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커넥토그래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커넥토그래피. 네, 저희 지리라는 과목이 뭐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외우는 과목이다, 지루하다, 뭐 지리는 지루하다. 네, 지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지리 선생님들이 연결성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연결, 그다음에 사람과 교류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두 측면의 연결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있는 사람과 물건 간의 연결,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연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리는 이제 딱 한정된 측면에서만 보면 제대로 된 파악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수업을 만들게 된 밑배경은 제 전공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겁을 덜 내고 시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 연결 능력이 결국은 그 지리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본인이 하려는 그 주제 중심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내 삶과 그 다양한 또 과목과 연계시킬 것인가. 그러한 능력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과 교류라고 하나 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떤 나중에 어떤 그 진로 탄력성, 즉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또는 출발할 때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들, 경험했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게 진로 탄력성이구나. 저도 구미여고 학교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내준 그 각 조별로 과제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진로 탄력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구성 요인을 다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 또 같이 협력하는 그 사회적 관계성, 또 그 자기 주도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발표력 같은 것들 보면 그 진로 탄력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잘 이렇게 경험되고 학습되고 그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